네, 음원의 뭐 역사라고 하면은 뭐 축음기부터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야 될까요? 아닙니다. 그 자판기 얘기부터 꺼내야 될 것 같은데요. 자판기요. 예, 혹시 세계 최초의 자판기가 어떤 자판기인지 아시나요? 저는 봤는데 뭐 커피 자판기가 우리나라 최초로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세계 최초 자판기도 커피 자판기가 아닐까요? 세계 최초 자판기는요, 네. 놀랍게도 음악을 판매하는 음악 자판기입니다. 음악을요? 그 뮤직박스인데요. 네. 독일 폴리폰사에서 만든 그 뮤직 오토마트라는 제품이 있어요. 이게 무려 1850년대 제품인데요. 동전을 넣으면 음악이 나옵니다. 그래서 세계 최초의 자판기로서 자판기 시조가 된 밴딩 머신의 시조가 된 제품인데요. 신기하네요. 예, 네. 처음 자판기가 유형의 물건이 아니라 무형의 음악이라는 게 상당히 재미있죠. 네. 이거 최초의 자판기가 음악 자판기라니 참 놀랐습니다. 그러면 그 음원의 역사는 그 이 폴리폰 뮤직박스 여기서 시작되는 건가요? 그게 이제 기준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네. 그 뮤직박스하고 오르골이라 하는 것은 녹음된 거를 재생하는 건데 자동 연주기예요. 반면에 우리 소리를 갖다 녹음하는 거는 이제 축음기라는 건데요. 이 축음기는 1857년에 프랑스의 그 마틴 비르라고 하는 발명가가 발명한 것이 최초입니다. 그래서 폰 오토그래프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최초의 축음기고요. 인류 최초의 그 음원은 이 폰 오토그래프로 1860년에 녹음한 것이 최초입니다. 이게 당시에는 기록만 되고 재생이 불가능했는데요. 네. 148년 만에 이제 현대 와서 이게 재생이 됐는데 프랑스의 한 여성이 부르는 그 달빛새라고 하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1896년에 녹음된 것이 최초인데요. 3인의 그 조선인 소리꾼 소리가 국내 최초의 음원이고 정창관에서 이것을 복각해서 CD로 현재 나와 있습니다. CD로까지 나왔군요. 제 음반이 아니라 실린더라고요. 예, 그렇죠. 네. 보통 저기 화면에도 앞으로 나올 텐데요. 보통 우리가 그 최초 충기하면 이렇게 뭐 반을 올리는 음반 생각하시잖아요. 네. 그게 아니라 실린더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통형으로 되어 있어가지고요. 에디슨이 만든 것은 실린더형입니다. 예, 그래서 실린더형이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음반이 이제 나오게 된 것이죠, 보면요. 그렇군요. 또 세계적으로 뭐 희귀한 주크박스가 또 우리나라에 있다고 들었는데 이 실린더형에서 음반으로 이렇게 바뀐 건가요? 그렇죠. 10년 뒤가 됐는데 에디슨께 나오고 나서 10년 뒤인 1877년에 이제 베를리너 에밀 베를리너라고 하는 그 독일인이 동그란 형태의 음반을 디스크 특허를 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경쟁사에서 이제 음반이 만들어지게 됐는데요. 이 1900년에 만들어진 12개의 실린더를 넣을 수 있는 주크박스가 있어요. 이게 전 세계 6대밖에 없는 거고요. 현존하는 건 한 대만 있는데 이것이 현재 강릉에 있는 참소리 박물관에 있습니다. 참 비싸겠어요. 한 대밖에 없으면. 당시 쉬운 3명의 세계 수집가랑 경쟁을 해서 손성목 관장이 가지고 온 건데요. 네. 반출에만 1년이 걸린 제품입니다. 그래서 꼭 한번 그 강릉의 참소리 박물관은 다녀오실만 합니다. 네, 저도 좋은 예전에 정보네요. 한번 가봤는데 참 좋더라고요. 갔다 오셨군요. 예전에 네. 한번 예. 다녔던 기억이 나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 음반이라는 것이 나오면서 많은 게 바뀌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바뀐 게 뭐냐면 그 음악에 관한 문화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 음반이 영향 미친 것 중에 첫 번째가 이건데요. 노래 영향 미친데요. 노래 한 곡의 그 길이가 이것 때문에 정해집니다. 현재 노래 한 곡이 몇 분 정도죠? 보통 팝송이나 가요 같은 경우요? 뭐한 3, 4분? 네. 예, 그렇죠. 그 정도 네. 되죠. 그게 왜 그렇게 되냐 그러면요. 당시 음반은요, 그 동물성 수지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음반 안에 담을 수 있는 것은 3분에서 한 5분 그 정도밖에 들어가질 않아요. 그래서 음반을 녹음하다 보니까 팝송이나 아니면 모든 노래들이 3분, 5분으로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음반이라는 것이 현대 음악을 규정짓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 버리게 됐고요. 그 당시 이제 음반을 갖다가 SP라고 하고 아직 부르는데 그 이유는 1948년에 PVC 플라스틱이죠. 네. 플라스틱 음반이 나오면서 드디어 이제 20분에서 40분의 길게 녹음이 가능해집니다. 이것을 이제 롱 플레이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흔히 LP판이라고 부르고요. 그 이전 거는 이제 스탠다드 플레이라 그래가지고 SP판이라 부르는데 이때부터 이제 LP판이 이제 앨범 형태로 나오게 된 것이죠. 그때 나온 거군요. 그럼 그 이후로 뭐 테이프나 CD가 나올 때까지 뭐 음반이 메인 음반으로 이렇게 활용이 그렇게 됐나요? 되죠. 예. 나중에 이제 테이프가 나오니까는 음반이 뭐 거의 CD 전까지는 메인 매체가 되는데요. 재미있는 거는 그 음반의 자체보다는 음반에 기록된 어떤 상징인데요. 여기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100년 동안에요. 강아지 하면은 누구를 먼저 떠올리세요? 강아지요? 유명한 강아지요? 스누피? 예. 스누피는 네. 아니면 뭐 짱구에 목말려 흰둥이 정도? 흰둥이. 예, 요즘은 이제 그렇게 애니메이션 강아지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강아지는 100년 동안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니포라고 하는 강아지예요. 오. 이 강아지가
축음기 앞에서 노래를 듣는 걸 갖다가 그림을 그립니다. 그 주인이요. 예. 그 그림을 가져와서 에디슨 축음기 회사에서 팔려 그래요. 네. 근데 그 에디슨 축음기 회사에서는 지금 그림이 보이고 있는 거죠. 예. 예. 근데 에디슨 축음기 회사에서는 강아지는 노래를 못 듣는다 그래가지고요. 거절을 해버립니다. 네. 그래서 과학적이네. 경쟁사인 그라모폰사에 갔는데 거기서는 이걸 사들인 다음에요. 저 축음기 실린더형 축음기 대신 음반으로 바꿔가지고요 쓰게 된다. 그래서 1900년부터 광고가 나가게 된대요. 네. 그 이후로 거의 모든 음반은 저 바로 강아지 니퍼라는 저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강아지고요. 예, 20세기 10대 그 유명 브랜드로 속해 있는 브랜드입니다. 아, 저 그림은 많이 본 것 같아요, 여기저기. 예, 유럽 많이 가면 지금도 많이 보실 수 있는 네. 그런 제품입니다. 네, 저희가 음원의 역사를 알아보고 있는데요. 자, 음반 이후에도 음원 매체 기술이 계속 발전을 해왔죠. 그렇죠. 뭐 음반을 위협한 거라 그러면 일단 라디오를 들 수 있고요. 그 이후로 아신 것처럼 뭐 테이프도 이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테이프, 그리고 CD, DVD, VCD, 레이저 디스크 수많은 매체가 나오게 되죠. 근데 이 테이프라는 것도 굉장히 음악의 문화에 큰 획을 긋게 됐는데요. 왜 그러냐 그러면은 음반은 공장에서 수천만 대라 찍을 수 있는데 테이프는 테이프 레코더하고 공테이프 하나에서 누구나 녹음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수들이 자신의 노래를 녹음해서 보낼 수가 있게 됐어요. 그렇게 하면 가지고 스타의 꿈을 이룬 가수들이 등장하게 되기 때문에 음악사를 보면 그런 이제 일화들이 비일비재하게 되죠. 아, 그렇군요. 저는 이제 노래를 잘 못하지만 그런 저에게도 그 더블 데크라는 게 있었습니다. 네. 더블 예, 예, 카세트 2개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오. 편집해가지고 네. 뭐 이렇게 친구한테 주고 뭐 주로 친구라고. 친구가 네. 아니라 여자친구. 여자친구였겠죠. 네. 아니, 예, 저기 이제 우리 음악 얘기를 나누고 네. 있습니다만은 네. 지금 카세트 얘기 나오니까 워크맨 더블 데크보다는 워크맨 얘기가 좀 낫겠네요. 그렇죠? 워크맨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죠. 네, 말 그 통하시네요. 워크맨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인류는 음악을 휴대하게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보통 이제 산소원의 기계 플레이어를 들고 선형이라도 헤드폰을 쓰게 된 거예요. 네. 이게 소니 워크맨부터 나온 것이죠, 보면요. 예. 네, 참 혁신적이었죠. 네. 그 우리가 어렸을 때가 하나씩을 갖고 다니던 그 워크맨이잖아요. 예. 이 워크맨이 근데 그 소니의 독자 발명품이 아니라는 얘기를 또 어서 또 들은 것 같아요. 그건 좀 복잡한데요. 예. 워크맨 자체는 소니 독자 발명품이 맞습니다. 다만 이제 휴대용 카세트 플레이어가 하는 것에만 특허가 독일의 파벨이라는 사람이 아주 미리 1977년 등록이 돼요. 네. 그래서 둘이 싸우다 결국 나중에는 특허료 일부를 지불하게 되는데요. 이 워크맨이 재밌는 사실은 원래 실패한 기술이었다는 것이죠. 실패한. 저는 근데 워크맨이 실패한 기술이라는 게 좀 이해가 안 돼요. 네, 원래 그 당시에 그 레코더는 전부 다 녹음이 가능해 됐어요. 그래서 네. 그 미츠로 씨가 소니 연구인 미츠로 씨 이걸 연구하게 됐는데요. 원래 목적은 크기가 작은 레코더였어요. 네. 근데 크게 신경 쓰다 보니까 녹음 기능이 안 되고 재생만 가능한 제품이 나가지고 이상하게 된 거죠. 이게 당시로는 단파도 없는 붕어빵입니다. 네. 그래서 다 실패할 거라 가지고 했는데 마침 지나가던 소니 명예회장인 이부카 씨가 이걸 보게 돼요. 그러면서 어이 뭐 음질 좋으면 음악 감상료로 쓸 수 있지 않을까? 꼭 뭐 녹음 기능이 있어야 되나? 이 말의 힘을 얻어가지고 나오게 됐는데 아시는 네. 것처럼 뭐 소니를 세계 최고 기로 만드는 히트 상품이 되게 그렇죠. 되죠. 맞아요. 예. 네. 저도 소니 워크맨 아직까지 가지고 있거든요. 아. 진짜요? 네, 가지고 있어요. 또 CD 플레이어도 뭐 가지고 있는데 이 디지털 음원의 대명사 하면은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CD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CD 발명이라도 또 소개해 주세요. 예, CD는 소니하고 필립스 같이 공동으로 개발하게 됐는데요. 처음에는 원래 필립스가 먼저 개발한 제품입니다. 근데 모터 제어 기술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모터 제어 기술이 뛰어난 소니하고 합작을 하게 되죠. 그래서 1982년 CD가 발표가 됐는데요. 재미있는 것은 이제 역시 CD에도 일화가 있는데 녹음 시간에 관한 것이죠. 보통 네. CD의 녹음 시간은 처음에는 60분으로 정해졌어요. 굉장히 외우기도 쉽죠. 네. 60분. 근데 네. 지금 70분 2초라는 애매한 시간이 됐습니다. 네. 오. 그 왜 그런 이유는 거죠? 네. 알려지지 않은 일화가 하나 있는데요. 그 필립스가 녹음 시간을 결정하기 위해서 당시 베를린 필의 지휘자인 폰 캐런에게 예. 질문을 했어요. 녹음 시간을 몇 분으로 할까요? 그랬더니 폰 캐런 그 지휘자께서 세계 최고 지휘자죠. 이 노래를 수록하려면 70분이 필요하다. 그래서 70분이 됐는데 그 노래 이름이 뭘까요? 뭘까요? 궁금해요. 궁금해요. 네. 500원 안 받고 알려드리겠습니다. 합창귀향곡입니다. 오. 이 합창귀향곡을 넣기 위해서 합창. 예,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60분으로 되면은 한창 가다가 환희송가 부분에서 판을 갈아 끼워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제 불편하죠. 녹음이 완전히 거기 음악 감성 흥이 깨지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합창귀향곡을 한 번에 들을 수 있도록 70분으로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규격을 노래 한 곡을 위해서 규격을 갖다가 바꾼 그런 사례가 돼서 아주 이상한 70분 2초라는 애매한 노래 시간이 나온 베토벤이 것이죠. 영향을 미친 건가요? 그러면? 그런 야사가 있었군요. 네. 예, 그렇게 되죠. 예.